밥 먹을 때 물 마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위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식사하실 때 혹시 밥상 옆에 커다란 물컵 하나 두지 않으셨나요? 밥 먹다가 목이 막히면 벌컥벌컥 마시고 찌개가 짜면 또 마시고 심지어 입맛 없다고 찬물에 밥을 훌훌 말아서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밥을 드신 게 아니라 위장에 독을 들이부으신 것과 같습니다. 좀 과격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소화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선생님, 저는 소화가 안 돼서 늘 더부룩해요.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요. 트림이 자꾸 나와요. 위가 쓰려요. 이런 분들의 식습관을 들여다보면 거의 100%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소화불량, 더부룩함, 가스, 트림. 이런 증상들의 범인이 바로 식사 중에 마신 물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로는 밥상 위에서 물컵만큼은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장을 살리는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 위장이 어떻게 일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이걸 알아야 왜 물이 문제인지 아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액이 나와요. 이 소화액을 위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쇠도 녹일 수 있을 만큼 독한 산성 물질이에요. 왜 이렇게 강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음식물을 잘게 부숴야 해요. 우리가 먹은 밥, 고기, 채소 이런 것들을 아주 잘게 분해해야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위산이 이 작업을 해줘요. 둘째, 세균을 죽여야 해요. 음식에는 세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산이 강해야 이 세균들을 죽여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산은 강해야 해요. 묽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밥 먹는 도중에 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다 물을 끼얹는 것과 똑같아요. 위산이 물에 희석돼서 맹탕이 되어버려요. 농도가 묽어지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죠. 위산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위장 속에서 둥둥 떠다녀요. 오래 떠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썩기 시작해요. 부패하는 거죠. 음식물이 썩으면 가스가 발생해요. 이 가스가 바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트림, 복부 팽만, 더부룩함의 원인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네? 이러셨던 분들, 범인은 바로 식사 중에 마신 그 물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위산이 약해지면 세균을 제대로 못 죽여요. 음식과 함께 들어온 세균들이 살아남아서 장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장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장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위산이 약한 상태가 계속되면 위장이 과로하게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위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위장이 지쳐요. 위염이 생기고 심하면 위궤양까지 갈 수 있어요. 물 한 컵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독을 들이붓는 거랑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좀 과격하게 들리셨을 수 있는데 결과를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분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소화불량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고 트림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소화제를 달고 사셨대요. 밥 먹고 나면 꼭 소화제 한 알 드시고 병원에도 가보셨는데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더래요. 위내시경도 찍어봤는데 깨끗하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이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밥 먹을 때 물을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밥상에 항상 물컵을 두고 밥 먹는 중간중간에 계속 마시신대요.
한 끼에 물을 두세 컵은 드시는 것 같다고요. 그래야 밥이 잘 넘어간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게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밥 먹을 때 물 마시는 걸 끊어보시라고요. 박 선생님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물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하시면서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속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소화제를 안 먹게 됐다고요. 더부룩함도 없어지고 가스도 안 차고 트림도 줄었다고요. 박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물만 안 마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이건 특히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밥물에 말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입맛 없으실 때 찬물이나 보리차에 밥 말아서 김치나 오이지척 얹어서 후루룩 드시는 거요. 저도 솔직히 그게 참 맛있어요. 여름에 시원한 물에 밥 말아서 먹으면 입맛 없을 때 잘 넘어가잖아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위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이에요. 정말 최악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첫째, 물에 밥을 말면 씹지를 않아요. 밥이 물에 풀어져 있으니까 후루룩 후루룩 그냥 삼키게 돼요. 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씹는 게 왜 중요하냐면 침 속에 소화 효소가 있거든요. 이 효소가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의 전분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씹고 삼키면 침이랑 섞일 틈이 없어요. 소화 효소가 작용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위장이 그 일까지 다 해야 해요. 위장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둘째, 물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위산이 묽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된다고.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 밥과 물이 같이 위장으로 들어가요. 위산이 완전히 맹탕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안 씹힌 밥덩어리가 묽어진 위산 속에서 소화가 안 된 채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위장은 이걸 소화시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 움직여야 해요. 엄청난 과로를 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위하수가 생길 수 있어요. 위장이 지쳐서 아래로 처지는 거예요. 위염도 생기고요. 셋째,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밥을 씹어서 먹으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요. 그런데 물에 말아서 후루룩 삼키면 소화가 빨리 돼서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당뇨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이미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절대로 밥 말아 드시면 안 돼요. 입맛이 없어도 제발 물에는 말지 마세요. 차라리 죽을 드시는 게 100배 나아요. 죽은 푹 끓여서 이미 부드러워진 거니까 위장 부담이 덜해요. 물에 말아 먹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랫동안 물에 밥 말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여름이면 거의 매일 그렇게 드셨대요. 입맛도 없고 시원하고 잘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꾸 쓰리시더래요. 소화도 안 되고 밥만 먹으면 체한 것처럼 불편하고. 병원에 가셨더니 위염이라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셨대요. 밥 어떻게 드시냐고요. 물에 말아 먹는다고 했더니 그게 원인일 수 있다고 하시더래요. 당장 그만두시라고요. 김할머니가 그 후로 물에 밥 말아 먹는 걸 끊으셨대요. 처음엔 입맛이 없어서 힘드셨는데 억지로 참으셨대요. 그리고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려고 노력하셨대요. 몇 달 후에 위내시경 다시 찍으셨는데 위염이 많이 좋아졌대요. 속도 편해지셨고요. 김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물밥을 끊으니까 속이 이렇게 편해지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시면서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밥 먹을 때 물을 아예 안 마시라는 거냐?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거냐? 물론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은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밥 먹기 30분 전에 미리 물 한 잔 마셔두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위장을 깨워줘요. 물이 들어가면 위장이 이제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준비를 시작해요. 위산도 분비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과식을 막아줘요. 물을 미리 마셔두면 배가 어느 정도 차 있으니까 밥을 덜 먹게 돼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또 30분이면 물이 위장을 지나가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위장에 물이 없는 상태가 돼요. 위산이 희석될 걱정이 없는 거죠. 둘째, 식후 1시간 후에 물을 드세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물 마시지 마세요. 적어도 1시간은 기다리세요. 1시간이면 위장에서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요. 그때 물을 마시면 괜찮아요. 밥 먹고 나서 목이 마르실 수 있어요. 특히 짜게 드셨으면요. 그래도 참으세요. 1시간만 참으시면 돼요. 그게 힘드시면 양치질을 하세요. 양치질 하면 목마른 느낌이 좀 줄어들어요. 셋째, 밥 먹다가 정목이 메면 밥 모금만 드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밥 먹다가 목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물을 완전히 안 마실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을 헹군다는 느낌으로 반 모금만 살짝 드세요. 목을 축이는 정도로만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위산을 묽게 만들 정도는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양이에요. 한두 모금 정도는 괜찮지만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넷째,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이나 찌개 드실 때 국물을 많이 드시면 물 마시는 거랑 비슷해요. 국물도 물이니까요. 위산이 희석돼요.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은 한두 숟가락 정도만 드시고요. 특히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면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줄이셔야 해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제 말을 듣고 식사 습관을 바꿔보셨어요. 밥상에서 물컵을 치우시고 식전 30분에 물 마시고 식후 1시간 후에 물 마시는 걸로요. 처음 며칠은 좀 불편하셨대요. 밥 먹을 때 물 마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목이 마른 것 같고. 그래도 참으셨대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래요. 그리고 속이 왜 이렇게 편하지? 하고 깜짝 놀라셨대요. 더부룩한 게 없어지고 가스도 안 차고 소화가 잘 되시더래요. 한 달쯤 되니까 완전히 습관이 바뀌셨대요. 이제는 밥 먹을 때 물 마시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신대요. 예전에 왜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다고요. 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진작 알았으면 소화제 살 돈 아꼈을 텐데요 하시면서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물 마시는 것 외에도 소화에 안 좋은 식습관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함께 고치시면 위장이 훨씬 편해져요. 첫째, 빨리 먹는 습관이에요.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후다닥 드시는 분들 많아요. 밥 한 끼를 5분, 10분 만에 뚝딱 해치우시는 분들이요. 빨리 먹으면 씹는 횟수가 줄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씹어야 침이랑 섞여서 소화가 시작된다고. 안 씹고 삼키면 위장이 그 일을 다 해야 해요. 천천히 드세요. 한 숟가락 입에 넣으시면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30번 씹으세요. 30번이 힘드시면 20번이라도요. 음식이 입안에서 거의 풀어질 때까지 씹으세요. 처음엔 귀찮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해보세요. 위장이 확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과식하는 습관이에요. 배가 터지게 먹으시면 위장이 힘들어해요. 위장 용량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서 음식을 집어넣으면 위장이 과부하가 걸려요. 배가 파랄 정도 찼다 싶으면 숟가락 놓으세요. 아직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도 멈추세요. 그게 위장을 위한 거예요. 옛말에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적게 먹는 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셋째,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에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누우시는 분들 계시죠? 배부르니까 졸리고 좀 쉬고 싶고. 그래서 소파에 눕거나 침대에 가시는 분들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누우면 위장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할 수 있어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목이 타는 것 같고 가슴이 쓰리고 기침이 나고. 밥 먹고 나서 최소 2시간은 눕지 마세요.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산책하시면 소화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좋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최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위장이 안 좋으셔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장 관련해서 안 걸려본 병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후로 위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뭘 바꾸셨냐면요. 밥 먹을 때 물 안 마시기,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과식 안 하기, 먹고 바로 안 눕기.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셨대요. 처음엔 힘드셨대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위장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독하게 마음먹으셨대요. 석 달쯤 지나니까 위장이 확 좋아지셨대요. 소화도 잘 되고 역류도 안 하고 속이 편해지셨대요. 위내시경 찍으셨는데 위염도 많이 나았대요. 최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낫던 게 습관을 바꾸니까 낫더라고요. 약보다 습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소화가 안 되는 게 위장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해요. 긴장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몸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느라 소화에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속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화가 나면 밥이 안 넘어가고 걱정이 있으면 체하고 마음과 위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진 않으세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그것도 해결하셔야 위장이 좋아져요. 밥 먹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드세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음식에 집중하세요. 맛있게 감사하게 천천히 드세요. 그게 소화에도 좋아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기억하실 것 4가지입니다. 첫째, 밥 먹을 때 물 마시지 마세요.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돼요. 물은 식전 30분, 식후 1시간에 드세요. 둘째, 물에 밥 말아 먹지 마세요. 위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이에요. 입맛 없으시면 차라리 죽을 드세요. 셋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씹어야 소화가 잘 돼요. 넷째, 과식하지 마시고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위장에 무리가 가요. 이 4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위장이 확 달라질 거예요. 일주일이면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비싼 위장약 사드실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반찬을 더 사세요. 약보다 중요한 건 내 위장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위장은 원래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으로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밥상 위에서 물컵을 치우세요. 그게 내 위장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속 편하게 맛있는 밥 드시는 걸 응원합니다. 더부룩함 없이, 가스 없이, 트림 없이 편안하게 식사하시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화가 안 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실천해 보세요. 물컵 치우기, 천천히 씹기, 과식 안 하기.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연우의 소담수다. 저는 연우였습니다. 속 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